네, 우리 대전 충남 언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의 대전 쪽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기입니다. 네, 오늘 3차 전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 협의체가 출범을 해서 2번의 전체회를 가졌고 오늘까지 3번을 가졌죠. 그리고 기획분과가 있습니다. 2번의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법률안을 다듬었고요. 또 지난 2월 달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했던 대구 경북의 사례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통국과 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회의를 갖고 오늘 법률안 초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과학 수도를 위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오늘 초안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해드린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들,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인 여러분들도 좋은 제안 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통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정재근 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분리이익보다는 통합이 크다. 효율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로 지방 소멸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도 2곳이 소멸주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남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 6개나 됩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역이 7개가 됩니다. 2개가 소멸주의 지역이죠. 이러한 지방 소멸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만히 앉을 수 없다. 이제 대전과 충남이 각자 도생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합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도 1986년에 기초자치단체 하나로 1층제로 헌안했다가 광역 행정 문제 때문에 결국은 2006년에 2층제로 바꿔서 광역 정부를 만들었던 다시 통합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수도권의 강력한 어떤 집중과 경쟁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전 충남 특별시가 필요하고 그 인구 규모나 그리고 GRDP 규모를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 EU에 비교해 보니까 52개국 중에 약 30위 정도 해당되는 우리가 인구 규모, 또 GRDP로 보면 한 25위 정도 되는 소위 그 슬로바키아 정도의 그런 큰 규모를 가진 도시다. 미국으로 봐도 50개 주에 유타주 정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30 정도거든요. 이런 큰 규모의 우리가 그 특별시를 만들면 첫째는 재정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치권이 강화돼서 적어도 저희가 추계하기는 3조 4천억에서 한 6조까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논의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 사업들은 44건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빠르게 일을 할 수 있고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저희들도 그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만 대학이 44개입니다.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정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저발전 지역 또는 소위 그 사막화되어 있는 지방의 어떤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 복지나 의료 서비스를 저희들이 강화하는 그런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해갈 겁니다. 이런 점에서 광역교통과 그리고 문화진 여러 측면에서 통합이 가져올 이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지금 중앙정치의 변수도 많고 그렇지만 이미 2월 달에 행정안전부가 미래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거기에도 광역 간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고 그에 대응한 준비를 저희가 해두고 있고 이미 대구 광역은 8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구 의회는 통과된 상태죠. 경북이 지금 중앙정치 때문에 잠깐 홀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대구 경북이 걸어왔고 또 부산 경남도 추진하고 있고 광주 전남도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이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면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는 새로운 대전 충남 특별시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정재근 위원장도 계시고 또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던 추진혁 분과위원장 계시니까 궁금한 점들은 기타 없이 말씀 주시면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답변해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통합 민관협의체 충남 쪽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왜 지금 이 순간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간 자치분권 분야에서 직접 행정 실무를 담당했고 지방자치법을 재개정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그 안에서 일을 했고 때로는 바깥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40년간 통사적으로 쭉 그 대한민국의 자치 역사를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대전 충남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89년에 대전과 충남도에 있던 대전이 분리가 됐는데 지금 다시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자치분권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분리를 통한 분리의 이익을 우리가 갖는 그런 그 역사였습니다. 89년에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95년부터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참여와 분권을 통해 가지고서 주민한테 행정 서비스를 조금 더 잘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방행정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때는 89년은 우리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000불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2024년 대략 우리 국민소득이 36,000불입니다. 7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그 역사는 성장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89년에는 성장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성장은 이미 우리의 그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장국가 성장의 그 궤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권과 자치다라고는 그 국민적인 사회적인 담론 속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그런 속에서 분리를 해서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인구 100만을 간 넘었던 대전 직할시가 지금은 150만 물론 이제 더 넘었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렇게 대전도 광역 행정의 그 중심지로 성장을 했고 충남도 내포를 중심으로 또 천안을 중심으로 이런 그 산업 지역과 그 해양 지역이 또 나름대로 개발 행정을 잘 하면서 두 지역이 다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성장을 담보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장이 이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역에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하는 그런 성장 가지고는 안 되고 전 세계가 공히 지역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창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미 그것을 인지를 하고 오래전부터 이런 적절한 그 지역의 혁신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균형을 도모하고 또 지역 경제 단위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을 만들려면은 지역의 계약과 산업과 이런 여러 가지 재원 배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경제권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것은 지역 혁신을 위해서, 즉 지금의 화두는 혁신이고 성장이고 효율이고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의 이익으로 가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런데 통합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충청남도 속에 있던 대전 시의 그런 충청남도의 그 권역으로의 그런 행정 체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합된 우리 그 새로운 지방 정부는 특별시 형태로 돼서 이제 서울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앙으로부터 이 독자적인 혁신 역량을 위한 여러 가지 중앙 정부의 권한, 재정, 또 산업 입지, 또 도시계획 등등의 모든 권한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전 충남이 이제 하나의 큰 경제권을 가지고 대전 충남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시키고 수도권 소멸도 해결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방의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대전 충남이 앞장설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군 통합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민복지 서비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참여의 문제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은 거의 없다. 시군이 통합이 되면은 당분간은 여러 가지 기초 단위에서의 그 서비스 문제가 그 딜리버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대전 충남 통합은 기초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은 없다. 주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큰 경제권을 가지고 우리가 혁신, 지역 혁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나라에서 5만 불, 10만 불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도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방 구조 개혁의 일환이고 이것은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한 차원 더 나가는 우리 정부의 지방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상황과 연계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대전 충남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시대의 소명이다.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통합이 때로는 좀 쉬워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통합 법안을 만들었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법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이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하고도 또 중앙의 정치인들하고도 소통하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논리를 통합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89년 대전시가 충남으로부터 분리될 때의 상황과 한 35년 지나고 나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의 환경은 보다 광역행정 속에서 대전시가 분리돼서 대전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저는 그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역시 마찬가지로 충남권역에 갇혀서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한계에 도달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 뿌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광역행정 방식으로서 그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특별법안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전 충남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에 가서 이제 최종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내년 아마 6월 지방선거에 통합된 특별시로서의 자치단체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시 의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앞으로 가야 될 정치적 공간 속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또 다른 환경에 대응하고 도전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전 충남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그런 막중한 대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 일임할 얘기는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담아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많은 대륙계 법을이라든지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특별자치시법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의 사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번에 만든 것은 법률 구성이 7편 17장 18절 294조의 방대한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칙과 대전 충남 특별시의 설치 운영을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누렸던 그러한 자치권을 보다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확대 강화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충남 통합에서 이 특별시는 무엇보다도 경제과학 수도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중한 저희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발전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전 충남 특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또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이 그동안 누렸던 그러한 일반 행정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보다 확대되고 좀 더 주민들이 체감도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칙이라든지 벌칙 그 규정 사항들은 뭐 일반적으로 법의 체계상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일반 제안서에서 우리가 토의를 하고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4월 초순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러한 법률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대전 충남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그러한 선도적인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여성뉴스의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교육자치 및 감사위원회에서 이 교육감을 이제 특별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좀 적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특별법에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러닝메이트 제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뭐 이렇게 특별법에 이런 것들을 담을 때 과연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그 교육청과는 협의가 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러닝메이트 제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에 담았는데 아까 말씀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돼야만이 이제 그게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자치 문제는 일반 자치와 통합하는 걸 원칙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넣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아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이제 여러 교육자들, 교육감 이런 분들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제도가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드릴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의원 발의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어떤 의원님이 발의할 건지 좀 정해졌을지, 그 두 번째는 그 아까 정치권과의 뭐 지속적인 협의를 이뤄 나가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몇 년도까지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지 구체화된 게 있는지 그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하든 또 여러분이 공동으로 하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충남은 이미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방향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대전시도 다음 주에 이제 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이제 그 초안이 만들어진 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주민과 공감대 형성에도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저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추가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충남에서는 국회의원들하고 지사께서 만날 때 제가 그래서 같이 시초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금까지 그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가는 것은 저희는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국회가 그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대전 충남 우리 주민과 우리 대전 충남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낼 테니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반대를 하실 수도 있고 찬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장외에서 그런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의원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요.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시장과 지사가 둘이 만나가지고 느닷없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걸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과 지사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협의 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그런 의사표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하고 앞으로는 이제 국회에 가서 논의를 하자라는 데 대해서 얘기가 됐고 우리 쪽에서는 국회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야지만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을 그때만 해도 벌써 2, 3주 전이니까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안이 만들어지면 또 논의를 하겠으니까 우리가 먼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국회에 가서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 데 대해서는 얘기가 됐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TJB 김철신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중앙정부 세수와 권한을 이양받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도자료에 내주셨던 그 10년간 33조 6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주신 이 수치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요거가 또 중앙정부와 좀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에 관한 내용인데 가령 부시장님이 지금도 네 분이신데 통합특별시도 네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력 감축 없는 이 통합이 이제 뭐 역할이 중복된다던가 아니면 그런 효율성은 어떻게 발휘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력 부분은 최 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제가 재원 부분은 우리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세를 이양하는 건데요. 양도소득세를 한 30% 정도 저희가 이양받는 걸로 저희 지역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법인세는 10% 정도. 그 다음에 또 지방 소비세, 그 부가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통합됐을 때 교부금이 늘어나게 돼요. 교부세가요. 통합 교부세가 있는데 세종이라든지 제주 이런 경우를 참조해 보니까 한 25% 이렇게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교육재정 교부금도 통합됐을 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1조 한 4천억 잡아서 약 3조 4천억 잡았는데 대구 경북은 지금 양도세를 100% 잡았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100% 잡는다면 1조 약 1천억쯤 되거든요. 그렇게 한 4조 좀 넘고 또 우리 오늘 논의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발굴해서 공격적으로 한번 중앙 재정을 이양받아보자 해가지고 한 6조, 8조까지 한번 말씀이 나왔는데 대략 4조에서 한 6조 정도 추가 재원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인력 문제. 예, 인력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두 시도가 합쳐지면 당연히 공통부서는 인력이 점차적으로 감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거든요. 작은 일에 신경을 쓰다가 큰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대전과 충남이 통합된다고 그럴 때 이왕에 하는 길에 기초자치단체도 그 통합 논의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이 과소한 시군이 공무원 수가 말이지 줄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이런 거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효율화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 한두 명 줄이는 것이 몇 천만 원 줄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국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큰 권한이양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혁신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냐고 할 때의 문제는 저희들은 그것이 더 중요해서 일단 기초통합은 특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다 이제 특별시에 20개의 자치단체로 그대로 존재하면서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광역 통합에 신경을 쓰자 이렇게 했고요. 인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두 개가 합쳐지면 공통부서를 비롯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인력 문제는 이 통합에 중요치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 주요한 주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합을 통해 가지고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전 추구론을 관장하는 환경청이라든지 또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도에 북단이나 과단위로 다시 편제를 해가지고서 들어와서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통합의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대전부 이태희 기자님.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재정이 어려우면 그 이후에 대응 방안은 혹시 준비 중인 게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자님 말씀한 대로 금년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해서 내년에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라든지 또 지역 간의 갈등 또는 정치인들의 또 반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수년될 것이고 아마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대구 경북도 지금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또 부산 경남도 준비하고 있고 광주 전남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통째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만 한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가 개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우리 국민의 중에 이동호 기자. 네, 저 국민의 충청 이동호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뭐 기한 문제는 뭐 요 전에 이제 뭐 질문을 받아서 이제 뭐 된 것 같고 사실은 어쨌든 지금 대개 이제 큰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실로 또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여론 수용 과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들과 공론화는 결국 이제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4월부터 대전과 충남 권역별로 저희들이 시민 설명도 하고 전문가 토론도 갖고 그 관계 여러 뭐 기업인, 농업인 모든 관련 단체와 소위 그 설명회를 가지면서 의견 수렴할 것이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보니까 가장 농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복지 의료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잘 보강을 해서 통합되면은 이런 혜택이 많아진다는 걸 잘 알려드리고 통합 이익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갈 것이고 5월달에 아마 그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좀 더 국회 정치적 공간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한 7월달, 8월달 정도는 그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은 물론이군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지방정치 공간에서 또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국회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도에 북단이나 과단위로 다시 편제해가지고서 들어와서 행정을 힘으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통합의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대절부 이태희 기자님.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재정이 어려우면 그 이후에 대응 방안은 혹시 준비 중인 게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기자님 말씀한 대로 금년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해서 내년에 특별 시장을 선출하는 것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라든지 또 뭐 지역 간의 갈등 또는 뭐 정치인들의 또 뭐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수년될 것이고 아마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대구 경북도 지금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또 부산 경남도 준비하고 있고 광주 전남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통째로 가지 않겠느냐. 뭐 저희만 한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가 개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우리 국무님 중에 이동욱 기자. 네, 저 국민의 충청 이동욱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뭐 기한 문제는 뭐 요 전에 이제 뭐 질문을 받아서 이제 뭐 된 것 같고 사실은 어쨌든 지금 대개 이제 큰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실로 또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여론 수용 과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진행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들과 공론화는 결국 이제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4월부터 대전과 충남 권역별로 저희들이 시민 설명도 하고 전문가 토론도 갖고 그 관계 여러 뭐 기업인, 농업인 모든 관련 단체와 소위 그 설명회를 가지면서 의견 수렴할 것이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보니까 가장 농촌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복지 의료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잘 보강을 해서 통합되면은 이런 혜택이 많아진다는 걸 잘 알려드리고 통합 이익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갈 것이고 5월달에 아마 그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좀 더 국회 정치적 공간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한 7월달, 8월달 정도는 그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은 물론이군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지방정치 공간에서 또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국회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